논문을 걷다. 와타나베 이타루. 30이나 된 나를 신입으로 받아줄 회사가 있을 리 만무했다. 고등학교를 그럭저럭 졸업하고 하루살이 아르바이트로 보낸 세월이 7년이었다. 굳은 결심 끝에 대학은 갔지만 졸업할 무렵이 되자 내 나이 벌써 30이었다. 뒤늦게 구직 전선에 뛰어든다 한들 승산이 없었다. 게다가 나는 애당초 시골 사는 농부가 되고 싶어 농학을 전공한 터였다. 그러나 학자이셨던 아버지는 농사꾼 만들려고 대학에 보낸 줄 아느냐며 거세게 반대하셨다. 사람을 지위나 직업으로 판단하시는 아버지의 무신경함 정도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작정이었지만 교수님마저도 탐탁치 않아 하시자 더 버티기가 어려웠다. 대졸 신입, 그래봤자 30이나 먹은 중늙은이였지만 대졸 신입이 할 수 있는 일부터 경험하고 전문을 넓게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말이죠. 될 대로 되라는 투로 대꾸하는 나에게 교수님은 직원 20명 정도 되는 작은 유기농산물 도매회사를 소개해 주셨다. 농가와 거래하는 일인데다 출장 핑계로 시골에 갈 기회도 많았다. 월급은 세금을 공제하면 20만엔에서 조금 빠졌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이제 겨우 남들처럼 벌어먹게 되나 싶었다. 더군다나 동경하던 시골과 농사에 관련 있는 일이었다. 구체적인 장래 설계 하나 없이 그저 시골에서 살고 싶다. 농부가 되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30이나 먹도록 자아 탐구의 연장선상에 있던 나는 생각지도 않게 찾아든 행운의 태평스러운 꿈만 꾸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불합리한 세상의 세례였다. 도매업자는 농산물이 수확되기 전에 미리 소매점과 계약을 맺는다. 예를 들어 사과의 경우 산지, 등급, 개수와 중량, 납품 날짜를 사전에 정해두는 방식이다. 하지만 작황은 하늘이 정하는 법. 당연히 계약서 내용대로 작물이 갖춰지지 않는 때도 있다. 그렇다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매점에 벌금을 물거나 값을 턱없이 깎이고 만다. 그래서 그 회사는 다른 산지에서 남은 사과를 계약서에 기재했던 산지로 이송한 뒤 그곳에서 상자에 담아 소매점에 납품하는 수법을 썼다. 계약은 무사히 이행되고 누구 하나 눈물 흘릴 일 없으며 남은 사과는 썩히지 않아도 되는 해결 방식이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시기랄까?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는 있었다. 그런 수법이 눈에 쌍심지를 켤 만큼 나쁜 일이냐고 묻는다면 단박에 그렇다고 맞받아치지도 못할 것 같았다. 하지만 왠지 석연치 않았다. 이건 원산지 허위 표시잖아 하는 생각에 뒷맛이 개운치 않았다. 그런가 하면 매입자가 없어서 토마토는 3톤이나 또 썩고 있네요. 같은 이야기를 직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생산자에 대한 경의, 생명이 있는 것을 다룬다는 자각, 자연의 결실을 고마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짓밟아버린 데 대한 자책은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세상이 교과서 속 이야기처럼 선하게만 굴러가지는 않는다고.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불합리함도 수긍할 줄 알아야 어른이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른다. 내가 그 회사에서 경험한 내용은 많든 적든 누구나가 일상 업무 속에서 경험하고 어른이라면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세상의 잿빛 단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생각한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어느 날 상사가 자재업자를 봐주고 뒷돈을 챙기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 그런 푼돈으로 저를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위세좋게 상사를 몰아세운 후 그의 부정을 더 윗선에 보고했다. 그랬더니 웬걸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사내 모든 직원에게 눈총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마도 적지 않은 이들이 비슷한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 같다. 그 후 회사 일이 갑자기 힘들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30살이나 먹은 신입사원이 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입만 살아서 모두가 거북해하던 참이었는데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잇따랐다.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말을 걸어주는 사람조차 없었다. 아침마다 나는 구역질을 했고 코피는 맨날 달고 살았다.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나보다 먼저 폭발한 사람은 훗날 아내가 된 마리였다. 마리와 나는 같은 신입이었다. 통하는 데가 있었던 우리는 만난 지 얼마 안 돼 연애를 시작했다. 말도 안 돼, 이 회사. 먹는 음식을 여기서 저기로 슬쩍 옮겨놓고 얼마나 이익을 부풀리는 거야? 게다가 말은 유기농이라면서 직원이나 물건을 대는 생산자들은 농산물을 장사거리로밖에 보지 않아. 유기농은 인간의 삶을 자연과 조화시키려는 농사법 아니야? 이런 데서 일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자기도 몸 망가지기 전에 빨리 그만두는 게 좋겠어. 입사 2년째 되던 해 여름에 마리는 그렇게 회사를 떠났다. 지금만 생각하면 블랙 기업 같은 회사였다. 꾹 참고 일만 하다 몸까지 망치는 건 어리석은 짓이었다. 하지만 그만두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시골살이나 농사를 여전히 동경했지만 눈앞에는 거대한 유통 시스템에,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본의 논리의 농업이 좌지우지되는 현실이 있었다. 농업을 다시 살리려면 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스템 밖으로 나가야 했다. 언젠가는 지금 있는 세계 밖으로 나가 작아도 진짜인 일을 하고 싶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고 그것을 생활의 양식으로 삼아 살고 싶었다. 그런데 나는 밖으로 나가는 출구를 몰랐다. 그래서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논을 걷다. 와타나베 이타루. 30이나 된 나를